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난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장인 월요일장 양시장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900선, 9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이 시각 2,89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960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친 테마주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테마주로만 조금 수급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부터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멘토님. 네. 일단 뭐 내일 굉장히 중요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때문에 또 이 좀 수급의 공백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뭐 사실 그런 세세한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니까는 매도해서 그거에 사야 되니까는 돈이 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늘 말씀드리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거 다들 별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금리 인상.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증시는 빠진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고위공직자들과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금융당국들이 잘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 막아내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연하게 에이 뭐 금리 인상 뭐 그 뭔 상관이야 나랑은 인플레이션 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허리띠 졸라 매면 되지 주식은 그냥 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내는 사람이 뭐 진짜 다 전문가다. 뭐 전문가는 지금 이런 장에서 수익이 나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당연히 다 물려 있을 겁니다. 저조차도 물려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2월, 1월 들어오자마자 저는 굉장한 수익률을 냈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내도록 현금화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작년 수익률 보니까 원금 대비 50%가 났더라고요. 원금 대비 50%요? 예. 현금화 50% 빼놓고 나머지로 매매했는데 총 원금 대비 50%면은 투자한 금액 대비는 100%가 낮겠네요.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동안에 매매를 잦은 매매를 했을까? 아닙니다.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5월부터 제가 현금화를 80%까지 늘려야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이후로는 얼마나 매매를 했을까? 거의 매매를 안 했습니다. 5, 6, 7, 8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샀던 종목들이 물려 있다가 10월, 11월부터 갑자기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니 12월부터는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바뀌어 나왔다라는 거 말고는 큰 특징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라고 한다면 스캘핑을 하거나 초단타를 하거나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를 하면서 시세를 우리가 차익을 노리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류들이 여기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물려있을 게 없습니다. 오늘 수익이 나면은 빨리 팔아야 되고 손실 나더라도 손절 빨리빨리 해서 오늘 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뭐 장고에 꼭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내일 팔 거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하루살이처럼 매매한 사람들은 역시나 지금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중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뭔가 좀 조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시세를 조금 이렇게 뭐 변동이 있는 그런 종목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뭐 정치 테마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리딩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과 같은 시장 지금과 같은 시장이 뭔가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은 정치 테마 빼고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코스닥에서는 300종목 빼고 1096종목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71개의 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722개의 종목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초단타꾼, 그러니까 스캘핑을 하거나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은요. 170종목,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170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들고 있던 종목이
급등해서 뭐 팔아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이런 170 종목에 들고 있다가 수익 내는 사람 또는 들고 있다가 상승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본전 찾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고점에 잡았다가 이제 급등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주를 잘못 잡아가지고 잡주에서 고생을 하다가 잡주가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수익이 나는 사람 비율보다는 안 나는 사람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전문가들은 언제 수익이 나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남들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물론 있지만 결국 물려 내려갔을 때 항상 계속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 종목이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다가 힘을 좀 모아서 다시 응축된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려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 물려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음식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할인 행사를 했을 때 소고기 할인 행사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소고기 등심, 안심, 차돌박이 할인합니다. 50% 세일 이러면 우리가 정말 줄 서서 사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돼지 발톱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디다 씁니까? 돼지 발톱 어제까지 2kg에 100원에 팔았는데 오늘 50원에 팔겠습니다. 반토막 세일할게요 해도 야 그걸 누가 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기 때문이죠.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서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 있고요. 아닌 종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지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을 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들고 가면 안 되는 종목을 물려 있는 건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역시나 싸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 판별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2,900을 깼기 때문에 지난 저점을 한번 깨고 2,800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 또는 2,600까지 일시적으로 충격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더 사도 되는 종목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발톱 안 사잖아요. 쓸모도 없잖아요. 그거를 100원에 팔았는데 50원에 했다고 추가 매수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을 때 형편없이 돈을 낭비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추가 매수했을 때 시간이 좀 지났더니 뭐 2월, 3월이 되도록 갑자기 내 매수가가 낮아져서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 하는 그런 종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진짜 전문가와 그냥 아닌 전문가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지난 코로나 2월달 여기 떨어질 때 안 물려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다 물려 있었어요. 저도 물려 있었고요. 대신에 저는 위쪽에서 현금화를 미리 해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했더니 남들 본전 찾을 때 원금 대비 2배, 3배를 벌어내는 것이 투자의 기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현금화를 해놨으니 밑으로 내려갈 때 기회로 잡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기회로 잡을 종목을 잡아놨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급료 파트 좋다는데 되게 안 가요. 물려 있습니다. 문현진 네가 좋다고 했잖아. 근데 안 가. 큰일 났다. 에이 실력도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건 더 사도 되는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나 기회가 오는데 왜 나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 수익 날 때 200만 원 벌 거 밑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비중을 늘려서 50%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수익금이 좋지 않을까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요. 비중으로 챙기는 겁니다. 비중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2,500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무서워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는 비중이 너무 위쪽에서 많아져서 추가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상한 종목을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탓이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꼬이게 만든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무너지는 건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내려왔으면 좋겠고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생기는 거고 역시나 싸게 사서 또 다른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요. 위쪽에 물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게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이자 아주 잔인한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물리지 마라고 제가 늘 큰 소리 쳤던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 저는 장기 후 하락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장 눈앞에 양봉 하나 떴다 또는 음봉 하나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 후 하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니까 전화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을 판별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려도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판별을 지금부터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저기 HSD 엔진이요. HSD 엔진 매수가랑 비중은요?
9,040원에 30%. 9,040원에 30%.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HSD 엔진이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 흐름이 좋네요, 멘토님. 예. 예, 쭉 지난해 말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인가인 거예요. 술을 몇 병까지 마셔야 될까요? 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냥 본인만의. 내가 취하면 적당히 마시고 그냥 적당히 그냥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 사람당 술을 무조건 소주 3병씩 마셔야 됩니다라고 법을 정해버리면은 내가 되든 안 되든 마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주식도 똑같아요. 수익은요, 취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취해 있으면은 본인이 그냥 계속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고 팔았어야 되는 데가 되는 거고 어제 그만 먹었어야 되는 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수익에 취하면 안 돼요. 수익은요, 기다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거나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발생됐으니까 아싸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수익은요. 멘토님 그래도 전문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몰라요, 그런 거.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냥 정고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요.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거고 시청자님도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차트 보니까 11,000원부터 12,000원 정도에 이렇게 한번 변곡점을 만들고 뚝뚝 떨어졌던 흔적이 있으니까 저기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TV에 나와서 뭔가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절제가 가능하고 매도는 그냥 수익을 빨리 챙기는 게 능했기 때문에 계속 수익 실현을 시키면서 자산을 불려내왔기 때문이겠죠. 그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와 고수의 딱 그냥 한 끗 차이는요. 수익이 줬을 때 더 언제까지 올라갈까, 더 갈까 안 갈까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수인 거고요. 고민 없이 나는 그냥 뭐 지금도 조금 팔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계속 매도해서 나오고 또 다른 매매하러 가는 사람들이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고수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서 더 갈지 안 갈지가 중요할까요? 그냥 조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매도하는 게 더 나빠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해야 네. 되는 건요. 지금이 어떤 가격인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겁니다. 10% 수익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네. 상태에서는 굉장히 고점에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12,000원 뚫고 올라간다면 15,000원까지 돌파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여기서 3분의 1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1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또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거나 조금 더 지켜보면서 12,000원까지 보유하셔도 되는데 올라가다가 안 올라간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왔을 때 또 사죠. 네. 그걸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수익을 줬으면은 챙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흑자 전환 이슈도 있고 지금 요즘에 뭐 선박 일하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가고 있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보유 의견 드릴 건데 지금은 일단은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 11,000원이 되었을 때 거기서 머문다면은 그냥 계속 보유해 보시다가 떨어졌을 때 그냥 빨리 매도하시는 게 맞고 저기서 돌파하면은 그대로 들고 가서 15,000원까지 들고 가보자는 전략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LG 디스플레이 예, 24,200원 15%입니다. 24,200원에 15%.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좀 근래. 아, 그렇군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워낙 핫한 종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핫할 때 사면 무조건 물려요. 네,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뭐 OLED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핫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방송에서 적극 추천했을 때가 2020년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던 저 저점이었는데 요때는 뭐였냐면요. 핫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CD 때문에 정말 죽을 맛, 정말 적자가 정말 커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 사야 된다. 여기가 저점이다. 요거 사는
사놓고 기다리면 돈 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근데 저 당시에도 네가 추천한 게 빠졌다, 안 간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보세요. 10,000원대에 대비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근데 왜 저런 일이 발생되냐면 저 때는 LCD 산업이 중국에서 싼 패널로 때려버리니까 전혀 안 되겠다. 그러니까 LCD 포기하자라고 LG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산업에 진출을 해서 OLED만 그냥 완전히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OLED 산업으로 가게 된다면 성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따라 붙은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고 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자꾸 뒤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투자입니까? 그냥 투자도 아니고 따라 붙는 거지. 그게 불나방이지 무슨 투자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히 봤더니 싸네? 이걸 사놓으면 돈 벌겠네? 라고 미래를 본 건데, 지금 시청자님은 미래를 본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더 갈 거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붙어버리는 그냥 투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버리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런 자리에 사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지금 당장에 지금 저점 최근에 깨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단기 투자, 짧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야구로 치면 번트 해야 되는 자리예요. 번트. 그러니까 짧게 방망이를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23,700원 자리가 지금 지난 바로 단기 저점인데, 여기가 무너졌으니 지금 저점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으니 오늘 종가상으로 만약에 23,700원 이하면요, 종가 때 바로 절반 손절 때려버려야 돼요. 또는 전량 손절 해버려야 돼요. 단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2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수익이 크고 많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12,000원에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많이 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면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장기 투자의 첫 번째 자세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금 들고 있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뭘 사야 되는데 하고 빨리 포트폴리오 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도 안 되고 스윙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공부하시고 스킬핑 공부하시고 정말 시세를 잘 보면서 내가 대응점을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편안하게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얘가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가. 그러면은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좋은 게 싸지는 게 좋은 거지. 좋은 걸 비싸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기다림도 투자다라는 전략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상 이거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전략 매도하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타 수익을 못 챙긴 것 뿐이니까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에코프로 HN에 네, 에코프로 HN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9천 원에 20%에. 10만 9천 원에 20%. 네.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네, 차트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전략 짜기가 상당히 난감하죠. 이거는 네. 이런 거가 상담이 들어왔을 때 뭔가 사실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밝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네. 뭔가 좀 잘 될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리고 싶은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리면 좀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로 간 경우예요. 난감한 난감한 상황이죠. 것도 아니고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런 거예요. 정말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네요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전문가가 TV에 나와 상담이 왜 저래 이러거든요. 아니 그 답이 없는 걸 답이 없다고 하는 게 뭐 그게 무슨 잘못된 건 아닌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이 없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부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자꾸 꾸짖고 뭐라고 하는 게 제발 이런 일을 만들지 마세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8년 차 방송을 하고 있는데
8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1980년도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래야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 이렇게 돈 잃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 잃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만큼이라도 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돈 버는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돈을 잃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잃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돈을 잃는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핫한 거 사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 사는 거거든요. HN, 에코프로 HN 처음 상장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오고 막 올라오고 환경 처리 시설 나오고 전기차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는 이야 좋은 건가 봐 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는 게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자기 판단이었을 뿐이지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핫한 종목, 핫했다 이런 건 안 사는 게 좋아요. 정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에 클린룸 만들고 온실가스 하고 이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당장에도요, 여기 상승하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갈 때 거래량이 조금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위쪽에서 많은 거거든요. 상장될 때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4,000원, 13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한참 더 떨어져야 돼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그럼 상장된 지 매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는 게 확실하면 매도하는 게 맞는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떨어질 네. 수가 있는 거지 안 떨어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정확한 정답은요. 시청자님 본인 마음에 있어요. 내가 꼴보기 싫으면 그냥 손절하는 게 정답이고요. 내가 그냥 장기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얼마 반등하면 매도하면 좋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지켜봐야 돼요. 여기서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리고 있죠. 그죠? 네, 사고 바로 야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도 손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대야 우리가 누가 손을 댔을 때 여기까지 올리려고 하구나, 여기까지 빼려고 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손도 대지 않는 그런 황무지에 무슨 재개발이니 뭐니 여기에 기차역이 들어설까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뭔가 네. 논의가 돼야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5만 원까지 밀리더라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고 보시다가 5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아마 반등 포인트가 나와 줄 것 같거든요. 네. 저 정도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 저 물타기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주고요. 5만 원에. 네. 네, 그렇게 네. 5만 원까지 내려오면 전화 한번 더 주시고요. 만약에 5만 원까지 네. 안 나고 반등이 나온다면 한 9만 원 네. 선부터는 손실이 좀 있더라도 비중부터 빨리 줄이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74,000원에 15%. 74,000원에 15%. 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셀트리온 그룹주도 바람 잘 날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아주 높진 않네요. 지금까지 상담 들은 것 중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아주 높지 않아서 한 소리 하고 싶어요. 뭐 한다 샀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이런 가격에 사놓고 이렇게 상담할 거 뭐 한다 샀어요? 이건 진짜 야수의 심장. 그냥 알고 배짱 사신 건가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용기와 배짱 그런 게 있었으면 전화를 안 하겠죠. 근데 이걸 왜 사셨어요? 좀 남았을 때 좀 네. 팔고 네. 좀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네. 그러면 과거에 2020년에 74,000원에 샀다가 아니요. 최근에 샀다가 예. 단타 치려고 8만 들어갔다가 네. 네. 그럼 빨리 파세요. 팔아요? 네. 이게 그냥 네. 소풍 가는 마음으로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풍 가야지 그냥 간단하게 사가지고 74,000원 샀으니까 올라가면 수익 내야지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다 이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되게 마음 편하게 오실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그 지옥 문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문이 열려서 넘어가면 진짜 죽거나 살거나 생사의 기로에 완전 그 서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마불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상폐시킨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 회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재개가 되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삼형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과징금을 낸다든지 어떻게 뭐 분식회계가 맞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엄청나게 전략을 잘 짜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낄 자리가 있고 안 낄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말로 낄 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좀 빠질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일반 초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강신장을 가졌고 내가 이런 투자를 많이 해봤고 야 이렇게 논란이 있고 정말 상패 뭐 존폐 위기가 놓여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건 산다고 봐라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가격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리시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풍하려고 왔는데 여기 완전 그 대규모 시위 현장이네요.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집 앞에 슈퍼 나왔는데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있는데 여기서 더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간 슈퍼나 갈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시청자님.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정말로 강심장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가능성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생은 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울 자리라는 거죠. 공포 영화예요, 이거. 그냥 대충 틀어가지고 공포 영화 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저는 지금이라도 수익 조금 보셨다 했잖아요, 그죠? 네. 수익 보고 조금 팔았고 나머지 들고 있는 거 그냥 지금 여기 정리하시면은 약손실 또는 그냥 또이또이라고 하잖아요. 뭐 손실과 수익을 좀 했더니 약간 비슷해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냥 한 여름밤의 꿈처럼 잊어버리시고 손절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온라인 세미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네, 오늘입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고요. 지난주는 제가 그 백신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들었어요. 예, 그게 안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오후에 무료 강연 준비를 했고요. 아까 방금 상담처럼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그냥 대충 사놓으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도 알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돈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전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길로 가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좀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푸딩천사님께서 한농화성 19,500원에 20%. 오늘 매수가까지 왔는데 매도를 못했습니다. 다시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이 전고체 배터리 쪽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매수가 19,500원까지. 한 번 더 올까요? 저는 전기차와 이제 배터리 쪽이요, 개인적으로 끝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좀 이렇게 너무 많이 해먹었다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이미 2021년에 한번 올라왔고 전기차 이슈가 한번 있었고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요, 저는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패턴으로 따진다면요. 근데 재료로만 따진다면은 마지막 남은 그 연료통에 들어가 있는 그거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불 붙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마지막 남은 기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쓰고 원활하게 막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증시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여의도에서도 그렇게 부르고요. 설거지 단계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설거지 단계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시세 줄 때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뭐 물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2025년 또는 2030년까지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것은 2024년 3년에는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게 거품 빠지고 난 다음에 싸게 됐을 때 앞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점에 잡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니라 전기차를 사고 싶다면 2023년과 4년이 낫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려보면서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텐베거님께서 카페24 27,500원에 10% 구글과 함께 이 쇼핑몰 전략을 공유한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로 지금 쭉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물론 회사가 지금 요즘 적자가 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지만 얘는 재료가 아직까지 다 터지지 않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토스가 들어와서 대주주가 되었고 뭐 그런 대주주가 아니죠. 100억 투자를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투자 경위들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거든요. 이거는 네. 쇼핑몰 플랫폼부터 해서 이런 걸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와 내년 뭐 충분히 상승세는 남아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고 난 다음에 계속 빠져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종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시장을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뭐 말이 되는 시장입니까? 이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내려간다고 했을 때도요. 만약에 세력들이 여기 매집되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이걸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세력들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자기들도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자기들이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자리가 나오게 돼요. 그 자리가 이제는 바닥을 잡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은 계속 내려가는데 종목은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하면서 버티게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세력들도 물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들은요. 물려있으니까 자기들 돈 벌려면 끌어올려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운전 안 해도 됩니다. 뒤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는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인 건 아니에요. 10%면 괜찮고요. 밑으로 빠지면은 19,000원 또는 15,000원까지 혹여나 밀렸을 때 저기서는 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더 크게 챙기는 방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한미숙님께서 하나시스템 16,950원에 5%.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차익 실현해서 주가 빠지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시스템 오늘 뭐 호재가 좋았죠. 국내 방산 역사상 이제 최대 수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좀 빠지고 있네요, 멘토님.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매도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말하지만 뉴스와 함께 매도해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뉴스에 팔아라, 맞아요. 소문에 사라. 지금 소문입니까, 뉴스입니까? 뉴스죠. 팔아야죠. 격언에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네. 옛 속담도 별로 틀린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살다 보면 그래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좋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다고요?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 뉴스를 보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파세요.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하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땐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사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뉴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미는 뉴스를 보고요. 세력은 뉴스를 만듭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뉴스를 자꾸 보면서 따라하는 게 맞을까요?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게 맞을까?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카이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19,400원에 3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도 요즘 추세가 좋은데요, 멘토님. 조금 더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고가 매매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신고가도 아니고요. 신고가 자리를 목전에 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2,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1,000원 자리가 종가상으로는 신고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저기를 뚫으면 사서 가져가는 게 돌파 매매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는 샀다가 물렸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법도 아니고 매매도 아니고 아무 근본도 없는 매매예요. 샀다가 물렸다가 본전 찾고 있는 매매. 아무것도 아닌 매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돌파하지도 않았는데 산 매매. 그러니까 차트를 좀 공부했거나 지금 여기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실력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이 자리는요. 왜 사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돌파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도박인 거예요. 실제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돌파를 했을 때 사죠. 또는 밑으로 빠졌을 때 어디 지지라인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지 이런 자리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문제고 여기 사도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자리는 빠르게 저는 매도하는 게 맞고 정말로 이 종목이 돌파할 거라고 믿는다면 사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걸 보고 사야 됩니다.
순서가 다르죠. 사서 돌파하겠지가 아니라 돌파를 했네 하고 사는 건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원하신다면 21,000원 넘을 때 다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매도하셨다가 빠지면은 지지 라인이 저는 15,000원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가는 걸 보고 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익 날만한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우리가 누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저는 매도 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솔 케미칼이요. 네, 한솔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1만 8천에 50%입니다. 31만 8천 원에 50%.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꽤 커요.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뭐 저랑 이렇게 방송 계속 하시면서 제가 케미칼, 화학 이런 쪽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다고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예. 그 왜 그러냐면요. 화학업종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라왔고 좋다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상담 전화가 많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여기에 지금 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당한 기업을 우리가 자꾸 왜 사줘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력들도 팔아야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왜 우리가 자꾸 사줘야 됩니까? 비싸게. 주고들 수익 실현하라고? 네. 그거 왜 사줘야 돼요?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사주기로 뭐 약속을 했습니까? 네.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케미칼 끝났습니다. 얘도 이제 단물 다 빠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은 좋아요. 실적 좋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져나가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좋은 기업에 물렸을 때는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손절도 하고 그냥 팔아버리고 나오는 게 쉽게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좋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요. 팔지를 못해요. 좋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개미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계속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기 투자할 거면 한국전력, 뭐 한국항공우주, 뭐 한국가스공사, 뭐 그런 것들 또는 뭐 밑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잡아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장기 투자하면 그냥 계속 물려 있겠다라는 뜻밖에 안 돼요. 근데 비중도 50%다? 큰일 난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는 뭐 여기서 한 번에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기업들은 잘 없어요. 보통 위쪽에서 횡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뭐 쌍봉을 만든다든지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든지 위쪽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차트를 제가 TV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농화성 이거 보이세요? TV로? 예, 예, 지금 약간 시차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보일 겁니다. 한농화성을 보게 되면은 한번 올라왔다가 바로 죽지 않고 한번 더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마찬가지인 걸로 하나케미칼, 아니죠. 하나시스템, 요것도 올라갔다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버티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든요. 한솔케미칼도 지금 당장은 좀 떨어져 있지만 반등은 한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일단 31만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32만 원까지의 힘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가 32만 원으로 보여지는 거지 얘가 20만 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한 27, 8만 원 또는 30만 원 선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손을 대지 마시고 너무 손실이 큰 편이니까 그리고 빠져내려가고 있을 때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반등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반등 보고 반등 시 매도하자. 아마 반등 나올 때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셨다가 한 5, 6개월 정도 뒤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29만 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DLEMC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3만 1,500원, 18%요. 13만 1,500원에 18%.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근래 들어선 조금 위에서 매수를 하시긴 했는데 DLENC가 다시 좀 올라올까요? 근데 또 건설주들도 그렇게 안 좋아하시잖아요, 멘토님. 예. 어떻게 어떡하죠? 하셨죠? 예. 건설주 별로 안 좋아하죠. 예. 뭐 일단 뭐 대림 산업 주식회사 예. 뭐 일단은 저는 건설업황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탐탁치 않게 보고 있고요. 뭐 이번에 광주 붕괴 사고도 그렇지만은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자재가 건축 자재들도 가격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최고 위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계약을 했잖아요. 야, 이거 아파트 1,000억에 계약을 하자. 1,000억에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오케이 해서 1,000억을 하고 그 밑에 또 하청들이 야, 그럼 내가 이거 200억 너한테 주고 여기 300억 하고 난 100억 남겨 먹을게. 라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다칠까요? 제일 위에가 다칠까요? 아니면 계약 제일 마지막에 다칠까요? 마지막에. 원자재 사온 사람들이 다쳐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밑에서부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건설 기업들이 어떻죠? 흑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설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밑바닥에 있는 그 아주 아래쪽에 있는 그 기둥과 뿌리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그걸. 금리 인상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져요. 왜? 원자재를 그냥 사올까요? 빚내 사오거든요. 빚내 사왔는데 이자 올라가면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얘들은 썩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이런 관점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단타를 하거나 차트를 보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서 기다려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스윙 투자 또는 장기 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단한 대표들이라든지 자산운용사 대표들처럼 사가지고 절대 안 팔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샀으면 팔기도 팔아야 되는데 일단은 장기로 들고 갔을 때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림 이런 DLENC가 좋은 상황인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얘도 고가예요. 거기다가 저는 건축업을요 향후 한 3년 4년 동안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장기 후 하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제 분석이 무조건 100%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기에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는요 125,000원 반등이 나와준다면 본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건축업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시 본전 정리가 맞고 125,000원 무너지면 손절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오버브 네, 오보브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13,600원씩. 13,600원에 10%. 알겠습니다. 오보브 반도체 지금 수익권에 있어요, 멘토님. 이거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사실 이것도 좋은 기업이고 한때 이렇게 시세를 내버린 기업이죠. 네. 지금 보면 차트가 다 똑같죠. 오늘 상담 들어온 차트 잘 보시면요, 다 똑같아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요런 모양이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위쪽 기역자 뒤집은 모양. 요런 형태로 올라와 있는 기업들 다 사가지고 지금 전화가 오고 본전 왔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빨리 팔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리는 애초에 샀어도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는요, 꾼들이 노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서 물리는 그런 과정에서 차익을 자꾸 노리는 거거든요. 시세 변동을 노리고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신 시청자분께서 차트를 좀 잘 보고 사신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차트 대응이 좀 안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 투자하실 거면 얘보다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이 나아요. 시세를 안 낸 기업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지금 위쪽에 있는 돌파 자리 15,000자리가 뚫려 올라가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위쪽이 뚫려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걸 우리가 돌파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죠. 요렇게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정고점 언저리인 1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5,000원 뚫으면은 16,000원부터는 분할 매도가 맞고요. 15,000원을 뚫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손절 자리를 대응을 좀 잘해야 되겠죠.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14,000원 같거든요. 이런 제가 한 정도의 차트 분석은요, 아주 기초적인 차트 분석이에요. 이걸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전고점 와가지고. 정고점을 보고 오셨어요? 네, 전고점 와가지고 절반은 매도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럼 네,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7,000원에 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자꾸 차트를 알려드리면서 자꾸 이렇게 상담할 때 보여드리니까 그 점 통해가지고 좀 더 발전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 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차트 보고 잘 매매해서 차트로 들어갔으면 차트만 보고 나와야 돼요. 어보브 반도체가 기업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저기 탄알 샀는데요. 17,150원이 30%인데요. 네. 지금 막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져서 물타기를 해야 되나 걱정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NFT 관련주로 한창 또 뜨겁게 올라갔던 종목에서 또 이제 물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번에 손실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네. 네, 주식은 지금 하셔서는 안 되는 상태고 괜히 했다가는 시청자님의 자본뿐만 아니라 본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족 뭐 다 무너져요. 이거 잘못하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단화를 17,150원에 들어가셨다는 건 주식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예. 이해도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상태에서 덜컥 사신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원금을 찾게 나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도 30%로 많기 때문에 사실 원금 찾는 건 조금은 포기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손실은 좀 날 것 같은데 손실을 네. 최대한 줄여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요거는 올라갈 때 거래량은 좀 많은데 뭐 사실 이런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 그냥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느 선에서 팔아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었다가 얘가 9,000원이나 10,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색깔을 보니까는 파란색 나오다가 빨간 거 하나 나왔죠, 그죠? 예. 예. 이 말은 내려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기서 버텨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온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조금 약간 여운이 남아 있다가 그게 이제 살짝 올라가주면은 한 14,000원 또는 13,000원까지 13,000~14,000원까지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저 정도면 손실이 17,000원에 샀지만은 지금 손실하면은 막 40%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 정도 손실 나오면 한 20%대에서 손실 내고 나올 수 있는데 80%라도 챙겨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빠지면은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내려갈 땐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 시 13,000원에서 14,000원쯤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00원 그렇게 내려올 때 물타기를 좀 하지 해서- 마세요. 예. 그러니까 물타기도 지금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마세요. 예. 예. 네,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셨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뭐 다 틀렸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물타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게 만약에 한 2달 정도 버티잖아요. 10,000원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예. 막 9,000원 내려갔다가 11,000원 올라갔다가 9,000원 내려갔다가 11,000원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을 해서 한 2달 있으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예.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최대한 손실 줄여서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주식 하지 마세요. 예. 또 이제 한 10,000원 선 갔을 때 또 전화 한번 드려요. 예, 그때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힘을 내세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어떤 키워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김건희 씨 노출록이 공개됐는데 타격이 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 관련주입니다. 이 수도권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모멘텀 많아가는 모습이고요. 웹스 15% 강세를 보여주면서 6,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T 서브마린도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9%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국내 IPO 사상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내일부터 일반 청약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상장으로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공모 자금의 대부분이 배터리 공장과 장비 구입에 사용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알루미늄 관련주들 보셔야겠습니다. 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오늘 알루코가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의 폴란드 관계사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바가 부각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17% 급등합니다. 5,080원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나라 M&D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대 주주로 있고요. LG화학의 핵심 배터리팩 공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6% 오르면서 1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는 전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장기 캐파가 확대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오늘장 3% 오르면서 11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